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엄마라고 합니다. 매년 어버이날만 되면 나오는 기사인데요. 전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엄마의 마음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을 만큼 대단합니다. 정말 어머니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이런 엄마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스튜디오 아트플러스 이지연 연구소장님이십니다. 대치동에서 10년 넘게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계시고 여느 엄마와 다름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많은 엄마이기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아들이 하나세요? 예, 몇 학년이세요? 5학년이죠. 많이 힘드신가요? 저는 쉽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들으시는 방송 예. 어머니들이 부러우실 거예요. 예. 안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방법들을 좀 오늘 예. 그러니까 현장에도 계시고 그럼 지금 사시는 것도 대치동에서 사시는 거고. 근처에 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의 이야기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도 하시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또 같이 한번 방송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들을 많이 만나셔서 이제 상담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요. 예. 이제 또 소장님께서도 어머니시고, 근데 이제 어머님을 상대로 교육을 하시기도 하고, 예. 근데 많이 만나시면 예. 진짜 현장에서 예. 이게 어떤 걸 제일 궁금해하세요? 다른 어머니들은? 여전히 교육 문제죠.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지, 학업 성적은 어느 정도 발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워낙 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시니까 진로 고민도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그럼 진로 고민을 보통 이제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예. 교육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건 성적이지요. 그렇죠. 예. 성적을 고민하고 예. 있고 진로 고민이라는 건 이 아이가 세상은 변하는데 뭐 먹고 살까 그걸 그렇죠. 고민하시는 예. 거죠.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요? 사실 저도 어머니들 상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력을 갖고 얘기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5년 전만 해도 제가 창의력을 논하는 게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그게 들어갔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창의력이 그래서 뭐 해주는데 그게 뭐 성적을 올려줘? 뭐 물론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좋아서 안 할 수는 없는데 오래 하기엔 시간 할애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고민이 되는. 좋은 건 알겠어. 예, 좋은 필요해. 예. 네, 다 이해해. 예. 그런데 우리 애는 일주일 뒤에 중간고사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러면 이제 소장님께서 계속 이제 학부모님들 어필하셔도 5년 전에 안 먹혔다는 말이에요. 이해시키기가 어려웠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아직 사회가 그것을 많이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의 중요성에 5년 대해서. 전만 해도. 예.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이슈화되고 있고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더 옛날보다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고,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교과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은 눈에 보이는데 창의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아직 정의도 좀 애매모호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창의력 수업을 받았다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학원을 보내면 그 다음날 방정식 푸는데 창의력은 수업 받아봤자 그 다음날 창의력이 발현이 안 되니까 맞아요.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 필요성이나 이런 거 의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이런 어머님들이 이제 만나서 이제 그런 뭐 교육이라든지 진로 고민에 대해서 만나신다 그러는데 그런데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부모님들의 고민도 변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젊은 부모님들은 오히려 조금 노력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걸 조금 더 발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내가 어떤 도움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양이
5년 전보다는 훨씬 많아지고는 있어요. 세상 변화에 예. 따르자. 예, 근데 이제 그 어머니들은 대부분 이제 취약 전이나 저학년의 어머니들의 양이 많고 결국 이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그것들을 조금씩 버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 중간고사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이제 뭐 좋은 학교들을 그렇죠. 선정하고 입시 예. 그러니까 솔직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뭐 예를 들어 입시라는 게 없지만 또 이제 특수 뭐 영재학교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 입시가 존재하니까 그런 곳을 목표로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네. 창의력이나 이런 거를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긴 합니다. 예. 네네. 그리고 어머니들이 사실 요즘은 방송이다 언론이다 이제 좋으신 분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창의력이나 미래에 필요한 교육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많죠. 예. 근데 어머니들이 생각보다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뭔가요? 아세요? 아 그거가 되게 많지요. 이야기가 너무너무 예. 많죠. 네네. 이제 진행자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 그냥 변했나요? 아이를 위해 뭔가를 저는 행동을 이제 변화시켜 저는 변하려고 전 개인적으로 네, 네. 변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하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수학 공부나 영어 공부를 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하지 말라고는 안 그렇죠. 합니다. 예. 지가 책상에 앉으면 해야죠. 음. 하지만 그거보다는 뭐 다른 것도 괜찮아라고 하는 마음이 좀 생겼죠. 예. 그게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어머니 세대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뚜렷이 그 뒤가 연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낯설고 음, 그렇게 교육하는 게 좋은지 다 알아요. 음, 그리고 책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 요즘 어머니들이 사실은 저보다 더 창의력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계시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 다음을 모르겠어서 그런 거예요. 미래는 더 빨리 변하고 교육 시스템도 더 빨리 변하고 창의력 좋은지 알겠어. 근데 창의력 훈련에서 그 다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나는 어머니들 중에 설득이 잘 되시는 어머니들은 일하시는 어머니들이세요. 직접 사회에 직접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변화를 왜냐하면 느끼시는 분들. 본인들이 왜냐하면 저희 세대가 공부로 대학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로 진로를 정했고 성적에 맞춰서 과를 정했던 세대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딱 나왔는데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안 가르쳐줬단 말이죠. 저희 세대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맞아요. 어머니 시키는 대로 했죠. 예. 그리고 선생님 말이 법이었죠. 맞아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맞아요. 예. 그게 저희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세대에서 이제 추구하던 교육관으로 배웠고 그 교육 철학을 고스란히 지금 아이한테 되물림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 과정에서 맞아요. 가장 그래도 안전한 게 공부였어. 무시 안 당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창의력 좋은지 알겠는데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그래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대학을 가면 그래도 무시는 안 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신 어머니들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 그래서 그렇지. 우리 애만 잘하는 뭔가의 무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절실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영어 수학이나 선행처럼 성적에 관련돼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아이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가르치는 동네만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조금 양분화되어 있는 그런 얘기 다 많이 하세요. 예.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변화기의 어떤 과도기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체험 위주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뭐 예를 들면 그냥 세상은 안 바뀐다. 그래도 공부가 그렇죠. 최고다. 우리나라 어떤 그때 중국 철학자분이 나오셨는데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로 거의 2000년이 넘은 역사 속에 있는 한국은 변하지 않는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뵀거든요. 그래서 양분화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도 이제 정말 세상의 변화를 읽는 분들이 이제 좀 아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시겠죠. 예. 네네. 그럼 이제 보시면서 학부모님들을 만나시면서 네. 좀 그런 변화의 시대에 학부모님들이 좀 어떤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보시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머니들이 노력, 어떤 노력? 다른 곳을 보려고. 그러니까 음. 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어머니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네네. 뭐냐면 안 보이는 길을 같이 가보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두려운 그렇죠,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만 용기 내서 몇 발자국만 가면 그래도 아이가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조금 견디고 두려워도 가본 사람은 아 선생님이 말한 게 이런 거였어요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되게 작은 부분이라도. 근데 이제 주변에서 주는 불안함이라든지 그렇죠. 불안감을 또 요즘 엄청나게 조장들 하고 계신 분들이 예. 계시죠. 예. 너무 뚜렷이 보이는 길을 굉장히 맞아요. 잘 갈 수 있다라는 방법론을 얘기를 맞아요. 하는 분들을 보면 사실 맞아요. 내가 이렇게 껌껌하고 어두운 길을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저기 맞아요. 다 보이는 길인데 맞아요. 조금만 돈을 투자하고 아이를 조금만 힘들게 하면 그 뒤가 너무 편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들 하죠. 착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길로 가시는 분들도 또 알아요. 우리 애가 들러리구나. 우리 애가 조연이구나. 예. 아시는데 예. 언젠가 자기 아이들이 주연이 될 거라고 믿는 어떤 희망, 맞아요. 헛된 희망과 또 그거에서 벗어났을 때 주는 어떤 불안감이 부모님들을 더 흔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그 강연을 하시거나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자료를 봤는데 이제 그 엄마표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인트로에서도 이제 아이를 쉽게 키우고 계신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래서 엄마표 사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이제 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어떤 건가요? 사실 제가 이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 전에 엄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엄마들 세대의 아이와 똑같은 연령대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불안하거든요. 예. 완전 간증 같습니다. 예, 저도 불안하고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제 주변에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교과에서는 앞을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보이죠. 예,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중심을 가지고 맞아요. 예,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불안함 때문이거든요. 예. 듣고 싶습니다. 예. 그게 지금 앞뒤가 조금 예. 헤매있는데 그걸 좀 더 불안함이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뭘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요. 우리 애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맞는 말이죠. 그게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공부 못하는구나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공부 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어렸을 때 아이가 하는 행동들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럼요. 예. 그 안에서 이미 아이의 50% 이상의 성향이 드러나요. 맞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람마다 적성은 다 다르니까. 예. 근데 문제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엄마의 기준이면 안 돼요. 제가 왜 또 저러지? 요거 어렵다. 예. 어머니의 경험이 어머니께서 다들 갖고 계신 게 중에 내가 판단 내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시잖아요. 맞아요. 내가 본 세상이 반의 반도 안 되는데 내가 뭔가 판단한다라는 거에 불안함이 계신데 관찰의 대상이 어머니고 판단의 대상이 어머니라면 좀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걸 이겨내셨는지. 예를 들면 아이가 사소한 거 가지고 반복적인 행동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너 또 그거 하니? 이렇게 생각하죠. 예. 왜냐면 엄마 눈에는 그게 보잘것없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 행동이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물어보죠. 그거 왜 재밌어? 그랬더니 얘랑은 비슷하고 얘랑은 달라. 제가 보기엔 비슷비슷한 것들인데 그 그러니까 저희 아들 눈에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분류하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음. 그게 뭐 바둑알이 됐건 음. 뭐 가위가 됐건 종이가 됐건 그런 되게 별것 아닌 것들을 가지고 그 친구는 기준을 세우고 나열하면서 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전 재미있어서 그렇죠. 그 아이 앞에 다양한 물건들을 세팅을 해놔요. 노출을 시키는 거죠. 얘가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보려고. 네네. 한 날은 냄비를 쫙 깔아놓는 거예요. 부엌에서 온갖 그 접시랑 냄비랑 후라이팬이랑 다 꺼내놓고 일렬로 쭉 나열을 해놓는 거예요. 좀 소리 지르고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재밌다. 그거 뭐야? 그랬더니 뭐 다리야. 근데 여기는 딱딱한 다리고 여기는 물렁한 다리야.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행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꼭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판단하지 하면서? 말고 와 이거 되게 재밌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뭐 놓은 거야? 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어? 한번 물어보면 아이는 대부분 다 이야기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엄마가 먼저 이야기를 잘라버리죠. 으아! 예. 정리해. 네가 치울 거야. 그렇죠. 맞아요. 예. 그게 바로 첫 번째 어머니가 해야 할 사교육이에요. 관찰과 예.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지 말고 아이가 왜 했는지 질문해라. 굉장히 세부적으로 관찰하셔야 돼요. 어떤 행동들의 재미를 느끼는지. 반복적이면 더 좋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똑같은 이제 블럭을 갖다 줘도 공간으로 노는 애가 있고요. 위로 쌓으면서 노는 애가 있어요. 그러네. 예. 그러네요. 그런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공간 표현을 좋아하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계속 위로 쌓아요. 저 듣다 보니까 전 그거 뭐라 그런 적이 있는데 너 맨날 그러냐? 반성합니다. 예. 그게 아이 특성이 그러네요.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알 수 있게 아이가 다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어머니들은 그거를 자꾸 이제 막죠. 지나치죠. 예. 막기도 하고 그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자면 그냥 뭐 어제와 같은 공기였으니라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거 갖다 놓치지 말고 관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느 순간 뚜렷이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반복되는 거라든지 어떤 그게 좀 다른 거라든지 이런 거. 연령이 점점 올라갈수록 그게 아이가 더 전문화돼요. 잘 보시면. 그러네요. 예, 그걸 가만히 냅두면 전문화돼요. 저희 애의 얘기를 상담할 수는 없고 저희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저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잘 놔두셔야 돼요. 그게 잘라내지 말고. 어느 만큼 본인이 전문화 시키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물을 줘서 싹이 나요. 제 아이의 그냥 예를 들자면 이게 이공계도 아닌 것이 문과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틀에 맞추게 되는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기계공학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스토리텔링도 아닌 것이 그래가지고 되게 저는 뭐라 그러지 않는데 한심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장난감을 이제 부셔서 조립을 해요. 재조립을 해요. 근데 언제나 하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자를 분해해서 만들어도 비행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자동차를 분해해도 비행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둘째가 이제 블럭을 갖고 노는데 그거를 갖고도 비행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곳을 갑니다. 어디 가는데? 그럼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뭐 바빠서 여행을 못 가져서 얘가 욕구를 많이 생겼구나.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근데 스토리텔링이랑 어떤 뭔가 만드는 거가 저도 반복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비행기 왜 비행기만 만들어라고 물어봤어요 혹시? 저는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슴 아픈 아빠의 입장에서 아빠가 너무 바빠서 여행을 못 가주니 얘가 욕구 불만에 빠졌구나. 비행기 한번 태워주리라. 내가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한번 물어봐 주시면 그러니까요. 아이가 충분히 대답을 하거든요.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조금 더 아빠가 친해지고 싶으시면요. 야, 이 비행기에 이 부분을 좀 달면 더 멋지지 않을까라고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니라고도 얘기해요. 자기 기준에 그러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얘는 이런 스타일보단 저런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재밌습니다. 예, 조금 더 지나면 비행기에 스토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지금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비행기 만드는 것까지밖에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 비행기에 자기 스토리를 붙이면 그게 창의력이에요. 왜냐면 그 아이가 해석한 비행기라서. 근데 그 스토리가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괜찮습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스토리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요즘은 어벤져스라든지 그 마블 스토리가 많다 보니까 스토리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예. 이게 저도 물어보는데 예. 뭐 거기서 뭐 한 병사 한 100명 정도 내리는데 한 국가 정도는 초토화시키고 들어오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어떤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은 예. 그 스토리텔링의 폭력성에 깜짝 놀랄 때가 있긴 한데. 사실은 그것 저도 이제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네네. 그 폭력성에 대해서 사실 고민 안 해본 적은 없는데 예. 그게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워낙 네. 또 그런 부분에 노출이 많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맞거나 얘를 정말 착하고 순진한 아이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는 그 안에서 그 친구가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자기가 기준이 있으면 크게 네.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해치는 것이 나쁘다고 그렇죠. 생각을 안 하는 건 문제지만 그렇죠. 그냥 스토리상 그런 거면은 크게 그거 가지고 못하게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엄마표 사교육으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예. 예를 들어 관찰이나 이런 예. 또 다른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정이 지나면 아이가 이제 아까 제가 전문화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들 예를 드는 게 아마 가장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열을 하고 분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문화 되니까 캐릭터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애니메이션이라도 다양한 성향을 가진 캐릭터들을 나열하기 시작해요. 또 그래서 도감을 좋아하고요. 그게 캐릭터 도감이든 뭐 공룡 도감이든 무슨 도감이든 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 필기 잘하겠다. 확장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선정을 하는데 같이 읽을 책에 다양한 인물 캐릭터가 나오는 책을 같이 읽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에 제가 놀랐냐면 아이가 그 인물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예. 있죠. 똑같은 시대의 다양한 사람인데 맞아요. 얘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랫사람들을 돌봐주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되게 가난한데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은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어? 왜 이 사람은 부자가 됐고 이 사람은 왜 가난해졌어? 그런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하고 나누려다 보니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 사람들의 관계는 기준을 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이의 눈에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사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과학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인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그걸 좀 관찰하고 그거를 확장이라는 형태, 전문화 다음에 확장, 그러니까 관찰, 전문화, 확장의 단계를 가면 아이가 좀 자기만의 공부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들은 역사를 잊어버리시겠어요?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필기한 것 중에 제가 뿌듯한 게 한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건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런 인사이트가 고등학생이 그런 게 저도 있어서 다 뭐 되게 그럼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됐습니다. 얘가 확장이 됐어요. 그 다음 과정이 있나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물론 어머니들 눈에는 반짝거리면서 보일 수 있는데 그 반짝이는 거를 봤다면 그게 지속 가능하게만 유지해주면 발전은 아이가 시켜요. 어머니는 대화하고 옆에서 환경만 조성해주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드는 사교육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의 선행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실제로 딱 듣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 학원들이 많아요. 많죠. 방법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학원을 다니면 자기주도 학습력이 생기나요? 그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게 방법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자기주도 학습이 어떤 분은 노트 필기고 어떤 분은 복습의 형태고 어떤 사람은 예습의 형태인데 나에게 맞는 자기주도 학습을 찾더라고요. 근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나에게 맞는 방법을 내가 만들어가는 게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중심이 아이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확장
그러니까 관찰이 되고 확장이 되는 그 과정 안에서 음. 저희가 부록처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자존감이에요. 예. 아이는 그 사이에 엄마랑 대화하고 확장하고 놀면서 자기를 인정받게 되고요. 왜냐하면 모든 컨텐츠가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어설프게나마 만들기나 이야기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엄마가 막지 않고 인정해주고 확장시켜주는 그 경험을 하는 아이가 자존감이라는 부록이 거저 생겨요. 자존감이 강한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아 요즘은 뭐 예. 어른들도 자존감 없어서 책 맞아요. 제목도 자존감 맞아요. 수업이잖아요. 그게 네네. 평가 기준이 늘 남이었어서 그래요.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늘 기준은 제가 아니고 남이었거든요. 엄마에게 안 혼나기 위해서. 그러니 사실 당연히 자존감이 생길 수가 없죠.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과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한 이 사교육만 투자하면 엄마표 사교육. 예, 예. 자존감은 거저 얻고 더불어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된다는 얘기죠. 아, 예. 네. 오늘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이 되게 저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 사례와 딱 떨어져가지고 저는 지금 되게 좋았는데 그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가 그렇다면 지금 듣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여기서는 정말 어려서부터 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놀이라는 네.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놀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잘하는 그러니까 관계도 정말 좋아야 될 것 맞아요. 같고 관찰력도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관찰, 전문화, 확장, 지속 가능성까지 가는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은 어떤 어머니가 되면 좋을까요? 예, 이거를 여러 개를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네네네. 모든 엄마의 능력들 중에 한 가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전 대화. 아, 대화하는 엄마가 가장 필요해요. 대화를 하려면 모든 걸 예. 갖춰야 되잖아요. 예. 아, 예. 아, 대화의 스킬이 없다면 네네. 우선 아이의 표현을 막지만 않아도 음, 충분한 대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기준을 항상 얘기하지만 엄마가 살던 시대와 과거의 눈의 기준에서는 절대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저희 같은 과거형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대화라는 게 사실 어머니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게 대화인지 질문인지 잘 모르세요. 예. 알고, 예.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화가 안 보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저는 한 친구가 제가 어머니한테 그 친구가 자꾸 어머니와 트러블이 있어서 네네. 어머니 이런 식으로 아이랑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라고 이제 숙제를 네네. 내주셨어요. 네네. 그 다음 주에 아이가 왔는데 선생님 막 이러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왜? 엄마가 대화하자서 대화했는데 이거 무슨 대화도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어차피 엄마가 정한 대로 끌고 가요. 아, 그러니까 문제는 설득을 하는구나. 예.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화인지 아닌지. 아, 그게 대화를 안 해봐서 그렇거든요. 기다려야 되나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노력하셔야 되고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고요. 어머니들이 그래도 아이보단 조금 어른이고 경험이 많으니 사실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늘 뭐 했어? 뭐 이렇게 아이랑 대화하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죠. 그럼 오늘 뭐 하셨어요? 어우, 예. 훅 막혀요. 예, 맡기죠. 예, 예, 예. 그게 똑같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도대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중에 어느 부분을 얘기하라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도 부모가 되면 무슨 저희가 있지라는 생각이 애들은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학원에 갔다 오늘 재밌었어? 뭐 배웠어? 왜 또 맞아요. 사실 질문- 재밌었을 게 없죠. 그렇지. 예. 답변 잘못했다가 이거 역공당할 것 같고 예. 그렇게 근데 이제 생각할 것 어머니들은 같아요. 섭섭하죠. 왜냐면 애가 자기랑 얘기를 안 한다. 어. 예. 그러면서 어머니들은 대부분 카페에서 무슨 얘기하죠? 친구들이랑 아이 얘기. 대화하죠. 예. 대화하고 아이 얘기도 얘기하죠. 하고 학원 정보도 예, 나누고 예, 연예인 예, 얘기도 예, 하고 답이 없는 이야기로 주고받고 하는 게 대화거든요. 아이랑도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대화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찰을 하고 확장시켜 주려면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이가 그러니까요. 엄마 앞에서는 창피함이 없어야지 자기 표현을 마음껏 하거든요. 맞아요. 마음껏 해야 엄마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엄마가 눈치가 보이는 존재라면 아이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도 제가 제발 싸우지 마시고 친하게만 지내셔라. 그러면 얻는 게 있을 거다. 괜히 애 건드려서 싸우지 마시라고. 정말 목구멍까지 뭐가 나오려고 하면 그냥 뒤돌아서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유지를 잘하려면 사실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화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숨은 의미는 내가 너의 표현이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거. 그래야 주고받고가 되거든요. 토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화하는 엄마만 돼도 예. 어머니가 원하시는 아이의 목표를 반 이상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대화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도 아 대화 그래 내가 대화를 했었나 지금 저도 얘기 들으면서 우리 집에서 우리 식탁 머리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건 대화였나라는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마 가족이라는 등장인물 속에서 주인공은 어머니입니다. 엄마가 가족의 모든 스토리의 중심입니다. 너무 힘드시고 화도 나시고 좌절도 느끼시겠지만 힘을 내주십시오. 주인공이 무너지는 드라마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우뚝 서야 그 아이들도 잘 됩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